연아 안녕? 뭐 오늘 나한테 질문할 거 있다며? 그 프랜차이즈 고를 때 어. 주의해야 될 점이나 뭐 팁이 있다면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 아, 외식 프랜차이즈? 어. 일단 프랜차이즈를 선택을 할 때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그런 정보보다는 나는 실제 현장에 있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정말 괜찮은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기준을 알려줄게. 내가 만약에 창업자 입장에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선택을 한다면 첫 번째 나는 무조건 그 회사의 본점을 가보겠어. 그러니까 뭐 남들 뭐 정보 공개서를 본다 뭐 본다 하는데 그거 다 필요 없고 본점을 간다라는 건 이 브랜드가 만들어질 때 당시에 하고 난 쉽게 얘기해서 유전자가 좋냐 안 좋냐를 보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 내가 아는 지인인데 자기가 가게를 하나 차렸어. 개인 브랜드로.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야. 그래서 너무 잘 된 나머지 주변에서 하나 더 내, 하나 더 내 그런 거야. 그래서 장소를 바꿔서 2호점을 또 냈어.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그 1호점이라는 매장이랑 매뉴얼도 같고 메뉴도 같고 운영 방식도 똑같은데 이상하게 2호점 안 돼서 망했어. 이유가 뭘까? 라고 한다면 결국엔 그거지. 이 점주는 혼자인데 양쪽을 다 왔다 갔다 하는 어떤 물리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조금 하다 보니까 한 군데는 맡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지. 그래서 뭐 자기 아는 동생이나 아는 사람 그나마 잘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한테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된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매뉴얼이나 매장을 만들어지는 이런 부분들은 본점을 가서 보면 되는 거고 운영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사실 점주들의 성향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도 결부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중에서 나는 뭘 보냐면 그냥 펀더멘탈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게 대중성이 있느냐 가치가 있느냐 희소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본점 가서 일단 보고 그 다음에 추후에 어떤 매장에 갔는데 뭐 장사가 안 된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그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뭐 프랜차이즈를 하면 우리나라에 뭐 제일 잘 나간다는 어떤 브랜드도 관리를 프랜차이즈에서 다 해주지 않아. 사람도 안 뽑아주고 관리라는 게 그냥 슈퍼바이저 와가지고 잔소리하고 가는 거거든. 실제 정말 중요한 관리는 점주님 스스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실제 본인 스스로 이걸 잘 운영을 못하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본점을 가야 돼. 그래서 본점을 가서 일단 장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얼마나 운영을 했는지도 되게 중요해. 왜냐면 외식 창업을 하게 되면 뭐 1, 2천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뭐 억 단위가 들어가는데 그럼 그 돈을 쏟아붓는데 1년만 하고 끝낼 거야? 아니기 때문에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그냥 몇 년 운영했는지도 보지 않고 지금 잘 되니까 선택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거든. 근데 지금 잘 된다라는 얘기는 내년엔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유행을 타거나 이런 것들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 조리가 편하냐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거든. 그러면 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조리가 편하다라는 얘기는 음식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이거는 불문율이 어쩔 수가 없어. 대한민국에서 식자재를 만들어내는 회사는 다 뻔한데 거기서 나오는 제품들이 뭐 A라는 브랜드에 들어가고 B라는 브랜드에 들어가고 C라는 브랜드에 들어가는 것 뿐이지 기술 자체가 정말 훌륭해서 그 제품을 조리의 편의성도 갖추고 맛까지 잡을 수 있는 건 없다고 봐도 돼. 무방해. 그렇기 때문에 조리의 편의성보다는 어느 정도의 퀄리티도 나오면서 약간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편의성이 아예 없으면 안 되지만 적절하다고 해야 되나? 너무 편한 거 막 원팩처럼 뜯어서 내면 그냥 편의점에서 먹는 그런 냉동식품이나 이런 거밖에 안 되는데 그럼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를 붙여서 팔 수 있겠냐? 그러면 편의점 가격으로 팔 수밖에 없는데 일반 외식 매장에서 임대료 내고 인건비 쓰고 그렇게 하면서 그 정도 마진만 붙여서 팔 수는 없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편의성보다는 어느 정도 퀄리티가 돼서 나오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간의 교육 과정으로 조리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되어져 있는지,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줘야 된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본다면 비용이라고 얘기하면 뭐 특별하게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너무 인테리어로 시장을 리드하려고 하는 브랜드는 피하라 라고 나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물론 요즘 워낙 그 젊은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이제 뭐 인테리어나 이런 분위기에 좋아하다 보니까 인테리어를 좀 고급스럽게 꾸미거나 이쁘게 꾸미려고 하는 건 좋은데 사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급속도로 매출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인 거거든. 그래서 이 비용적인 측면을 꼭 고려를 해줘야 돼. 비싸면 내가 그거를 회수하는데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단 말이야. 쉽게 예를 들자면 정말 내면이 아름답고 이런 친구들은 너처럼 외모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 왜? 그냥 자체로 이쁘고 자체로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외식 브랜드도 역시 마찬가지야. 인테리어로 뭔가를 막 한다라는 건 실제 외식업에서는 주로 먹는 거잖아. 실제 공간을 사고 시간을 쓰는 거는 사실 베이커리나 빵 쪽이 아니라면 결국에는 맛이나 이런 메뉴의 구성이나 이런 걸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인테리어에 투자를 많이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거르는 게 낫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내가 하려고 하는 브랜드 중에서도 이제 뭐 비슷한 브랜드가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처럼 술집 창업을 해야 되겠다. 그럼 뭐 술집에 대한 브랜드들을 다 고르겠지. 그럼 아까의 과정으로 본점을 가서 몇 년 정도 운영하고 있는지 장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두 번째로 메뉴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조리의 편의성은 일단 뭐 본사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알아봐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전화를 해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주고 그 다음에 비용적인 측면은 그냥 인테리어를 한번 보면 될 것 같아. 너무 분위기로 하려고 하는 것들은 좀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건 좀 걸르라고 한 거고 자기한테 맞는 걸 선택을 해야 돼. 이게 뭐 뻔한 얘기 한다고 하는데 이게 뻔하지 않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주변에서 창업한다고 하면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는 진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면서 카더라 뭐 어디서 들었어 내 아는 사람이 이랬어 막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다 보면 자기의 주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 그래서 만약에 4개 정도를 추렸다고 했을 때 여기서 선택하는 조건을 남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자기한테 맞는 게 아니라 남들이 이게 괜찮다니까 이걸 해야지 라고 선택을 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거, 내가 내 성향과 맞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는 테이블 단가, 객 단가가 나오는 걸 하고 싶은 거야. 내 성향 그게 맞는 것 같아. 막 싼 거 막 많이 파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술집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단가 낮게 해가지고 손님들을 계속 돌리는 그런 제공 방식의 업종이 있고 아니면 안주 하나를 나가더라도 좀 괜찮게 만들어가지고 내는 그런 술집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나는 약간 객 단가나 테이블 단가가 높은 걸 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니야 요즘 트렌드는 싼 거 해가지고 빨리빨리 막 돌려야 돼 라고 하면 이제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지. 근데 중요한 건 이제는 아까 3가지 필터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뭘 선택을 해도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 이때는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브랜드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옷을 사러 갔을 때 내가 마음에 드는 옷을 고르듯이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고르는 거야. 잘 가, 안녕. 다음에 봐.